신박한 MZ세대 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수님, 안우산입니다. 요즘 타이완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타이베이 101의 자용재 회장이에요. 지난 1월 말 미국의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널드가 맨몸으로 101 빌딩 등반에 성공했잖아요. 그쵸? 사실 호널드는 2013년에 101 등반에 신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군요. 네. 이렇게 10여 년이 지나서 이 도전이 드디어 성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용재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원래 그 철린 3종 경기 같은 스포츠를 즐겨 하셔서 호널드의 제안을 받자마자 바로 오케이라고 했어요. 오, 아니 저는 이 타이베이 101과 같은 이런 상징적인 건물의 회장이라고 해서 자용재 씨가 당연히 나이 많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974년생, 올해로 52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유려한 외모는 물론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네. 이런 멋진 인물이 타이베이 101의 회장이었군요. 이 자용재 회장의 결단력 덕분에 이벤트도 무사히 성사될 수 있었네요. 맞아요. 정말 멋진 여성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지만 그때 생방송 소식이 공개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컸어요. 오.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이벤트였으니까요. 그쵸.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진짜 사고로.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자용재 회장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해도 타이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와. 솔직히 101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이벤트는 거절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용재 회장은 오히려 도전 정신으로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벤트를 성사시켜줘. 와, 진짜 멋있네요. 네. 어쩌면 그 우산 씨가 아까 말했던 철인 3종 경기 마니아라는 이 개인적인 배경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도전을 흔쾌히 허락하게 한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는 이날 생방송을 보면서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끝까지 보지도 못했거든요. 저도요. 자신의 신체를 믿고 과감히 도전하는 이런 알렉스와 같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자용재 회장과 같은 마음은 정말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고 운동을 네. 꾸준히 하지 않으면 잘 생기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01 등반 이후 자용재 회장은 SNS에서 계속 큰 화제를 모았고 2월 초에는 또 한 번 주목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번에 또 다른 이슈인가요? 네네. 당시 타이완의 한 역사 영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아주 뜨거웠는데 자용재 회장이 관련 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쟁이 더 크게 확산됐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발생한 일가족 학살 사건이에요. 타이완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링이숑의 어머니 그리고 7살 쌍둥이 딸이 살해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저 이 사건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국가폭력과 관련된 거라서 아직까지도 완전한 진상이 밝히지 않았어요. 4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런데 영화 제작진이 아직 살아있는 링이숑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이 일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영화 제작진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함 혹은 사회적인 공명을 만들기 위함일 텐데 왜 관련 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진짜 이상하죠. 저도 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용재 회장은 논쟁이 터지기 전까지 이 사건이 1940, 50년대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다고 해요. 74년생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그쵸. 더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야 역사 보충 수업을 받는 기분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일을 시작으로 자용재 회장은 직접 그 사건의 현장, 지금 타이베이 싱이루에 있는 이광교회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당시 피해 현장을 처음 발견했던 목격자 댄초징 감찰원 위원도 만났어요. 와, 직접요? 직접 만났어요.
그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피하는 타이완 연예계 분위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101에 이어서 이 미제 사건까지 이 짜용재 회장은 상당히 과감하고 또 도전적인 인물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짜용재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시점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물론 회장이 어릴 적 발생했던 일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타이완 사회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가 봐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어. 그리고 특히 민주화 이전까지 중국 대륙 중심의 역사관 때문에 타이완 역사를 잘 모르거나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특히 2.8 사건이나 백세 테러, 민주화 운동 같은 주제는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대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타이완에서는. 그래서 자용재 회장의 이런 행동이 계기가 되면서 전 국민이 함께 역사 보충 수업을 받자 이런 말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지난주 소개해드린 공생음악제 현장에도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그렇군요. 확실히 이런 공인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건 타이완도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아니 한국에서 예를 들어 일본인에 의해서 학살당한 한국인을 추모하자는 이런 움직임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어떤 한 대통령의 독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 희생을 당한 거를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정치적인 찬반이 있는 것처럼 그쵸. 타이완에도 확실히 20세기 후반에 벌어진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섣불리 의견을 피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짜 회장의 행동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네요. 진짜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타이완에서도 2.8 사건, 그냥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학살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있죠. 많아요. 네,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자용재 회장의 스펙을 보면 명문가 출신에다 해외 유학, 연예인, 명 MC로 데뷔한 이후 재벌 2세와 결혼했고 또 웨딩 브랜드까지 창업했어요. 완전 금수저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돈 많은 셀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자용재 회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타이완을 알리고 또 역사에 대한 성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자용재 회장은 아마 이런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베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 한국 삼성 일가의 한 자제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택해서 군대를 갔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한국 대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된 바 있는데 한국도 타이완도 이런 돈 많은 금수저 혹은 네. 재벌가들의 애국심이 대중들에게까지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WBC가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자용재 회장은 직접 도쿄돔에 가서 경기를 관람했어요. 아마 이런 애국심과 도전 정신 덕분에 지금 타이완 MZ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명인 모두 이런 식으로 타이완을 응원한다면 중화민국 타이완이 유엔에 복귀하는 날도 멀지 않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면 타이완과 한국, 또 한국과 타이완이 2026년 WBC 첫 경기를 맞아요. 치르네요. 우리 다 같이 경기 보면서 두 나라 선수 모두 함께 응원해야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MC의 대표 서승임, 레드세대 대표 안우산이었습니다. 나자, 바이바이.